언젠간 꼭 잡고 말 거야. 안녕하세요. 홈런 원정대 원정대장 강원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런 원정대 부대장 김유빈입니다. 네, 홈런 원정대의 또 다른 빅재미. 홈런 원정대 랭킹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사실 그 홈런 원정대에서 주옥 같은 영상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상들을 오랜만에 한번 다 이렇게 쑥 훑어봤는데 최고 조회수가 사실 이 영상이더라고요. 나승엽 선수의 영상이 5.3만 회인가요? 제작진이 말했던 10만 회면 저희 소원을 이뤄준다고 했는데 어느덧 그 절반이나 넘을 정도로 사실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찾아봤는데요. 그 나승엽, 김진욱 선수, 이 뽀시래기 선수들이 거의 저희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인 선수들이 이제 프로야구의 미래의 주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져준 것 같은데요. 네, 선수들이 어느 팀으로 갔느냐만큼이나 사실 그 선수들이 계약금을 얼만큼 챙겼느냐도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홈런 랭킹쇼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역대 신인 계약금 탑5입니다. 네, 과연 역대급 계약금을 받은 선수들은 누구고 그들이 왜 억소리 나는 계약금을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역대 신인 계약금 5위는 5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챙긴 성영훈과 유원상입니다. 네, 두산 팬들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리죠. 성영훈은 2000년대 서울 지역에서 최고 고교 투수라고 불리면서 벽이 다른 유망주로 꼽혔습니다. 3학년 때 1년 동안 단 3실점만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2008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우승을 이끌고 대회 MVP까지 휩쓸었습니다. 네, 2008년 당시에 이때 우승 멤버가 지금 FA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허경민, 정수빈, 그리고 박건우 이런 두산 선수들인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성영훈이었습니다. 선발 등판을 자처했고 7피안타 9탈3진으로 무사사구 완봉승을 거두면서 이제 한국 대표팀의 우승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감기 몸살 투혼이 빛나기도 했지만 이 선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연 안전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말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네, 2009년 드래프트에서 두산의 1차 지명을 받았는데요. 프로 무대에 이렇게 뛰어들었지만 제 기량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공을 던져서 고지혈병이었던 팔꿈치가 또 통증이 너무 심해진 탓인데요. 팔꿈치 수술만 2번을 하고 또 어깨 수술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제 선수 명단에는 포함이 됐지만 또 마운드에서 보기 힘들어서 두산 팬들에게는 민간 신앙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우픈 현실이기도 한데 장장 10년 동안 성영훈의 재기, 성영훈의 성장을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2018년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성영훈과 함께 5위에 이름을 올린 유원상인데요. 한기주, 나승현이랑 같이 고교 빅3라고 불렸습니다. 당당한 최고의 강속구가 주목이었는데요. 천안 북일고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2003년에는 학교를 황금사자기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2006년도 당시에 유원상은 한화의 연고지였던 천안 지역의 최고의 에이스이기도 했고 아버지가 한화의 전 감독을 맡기도 했던 그 유승환 감독인데 아버지와 함께 이제 메이저리그 저울질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이제 몸값이 좀 더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화 구단 역사상으로는 최대 금액인 5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안고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네, 하지만 성적은 영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LG로 이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각성을 한 건지 막강하게 우완 불펜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 팬들은 굉장히 분노했죠. 이후에는 NC 그리고 KT까지 네 번째 유니폼을 입으면서 전이맨 아닌 전이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KT 유니폼을 입고 중간 개투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경철 감독의 어깨를 가볍게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유원상의 야구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네요. 네, 역대 신인 계약금 4위는 3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6억 원의 계약금을 나는 김명재, 윤호설, 안우진입니다. 네, 김명재는 희문고 시절에 150kg가 넘는 강속구를 뿌렸는데요. 2005년에 두산 1차 지명을 받아서 6억 원의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그의 정규 시즌에서는 7승 6패, 평균 자책점 4.63이라는 무난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또 플레이오프에서 호투에서 차기 토종 에이스로도 각광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또 2군에 내려가는 등 팬들이 바라는 에이스다운 모습을 펼쳐주진 못했는데요. 그러다 2007년 인생 피칭을 또 하기도 합니다. 류현진과 플레이오프 맞대결에서 인생에 꼽을 만한 호투를 펼치면서 승리를 거두고 2008년 전반기에는 7승을 따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부상과 구위 하락 이런 게 겹치면서 성적이 뚝뚝 떨어졌는데요. 2009년에는 음주운전 사고까지 겹치면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야구 선수까지 꿈을 접게 됐는데요. 이후에는 힐체어 테니스 선수로 전향을 해서 제2의 선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6억 원 계약금의 주인공은 윤호솔입니다. 사실 야구 팬들은 윤형배라는 이름, 개명전 이름에 좀 더 익숙할 텐데요. 천안 북일고 시절 빠른 공을 던지는 특급 유망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2012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당시에는 일본의 오타니 쇼웨이 선수와 맞서기도 할 정도로 대표팀의 든든한 에이스였는데요. 시속 153km를 넘나드는 빠른 공을 던지면서 메이저리그 팀의 구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호솔은 묵직한 포신 패스트볼이랑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삼았는데요. 2013년 드래프트에서 NC의 우선 지명을 받았고 계약금 6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대에 영 미치지 못했죠.
네, 팔꿈치 수술만 2번을 받기도 했고 2014년에는 2경기에 나와서 3과 3분의 1이닝 5실점이라는 뭔가 이름값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저조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또 NC의 성적 전부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선수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팬들은 윤호솔의 개명전 이름인 윤영배에다가 사이버투수 윤영배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사이베라고도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2018년 3월에 포수 정범모랑 트레이드가 돼서 하나로 팀을 옮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윤호솔은 이제 구속 150kg를 찍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 약속을 지키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채울 게 좀 많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 6억 원의 주인공은 키움의 안우진입니다. 안우진은 휘문고 시절부터 이제 큰 키에다가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봉황대기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기도 하는 등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사실 신인들이 뭐 양창섭, 강백호, 곽빈 이런 선수들 굉장히 또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던 시즌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교 최대어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했고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넥센이 1차 지명을 하면서 통큰 계약금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안우진은 구단 최고 계약금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또 다른 일 때문에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사건인데요.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때린 것은 분명하다고 결과가 났고 50경기 출전 정지, 전지훈련 명단 제외, 그리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국가대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징계 이후에 마운드에선 안우진은 16경기 만에 데뷔 첫 승을 따내고 이제 선발과 불펜 자리를 오가게 되는데요. 2020 시즌에는 이제 조상우의 앞을 지키는 필승조로 뛰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학교폭력 이슈가 또 이제 반복이 되게 되는데 올해 그 NC의 1차 지명을 받은 김해고 출신의 김희성 선수가 지명철의 선언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학교폭력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선수들은 좀 지명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됐죠. 네, 이래서 안우진이 학폭 지명 논란을 일으킨 처음이자 마지막 야구 선수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네, 역대 신인 계약금 3위 역시 3명인데요. 바로 7억 원을 받은 임선동, 김진우, 유창식입니다. 먼저 휘문고 출신의 임선동은 사실 한국 야구에 무수히 많은 제2의 선동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꼽을 만한 제2의 선동열이 아닌가 싶었던 선수인데요. 네, 임선동 선수는 1992년 신인 지명에서 LG에 1차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세대 진학을 선택하면서 헷갈렸고 졸업반이던 1995년 6월에 당시에는 실업팀이죠. 현대 피닉스와 7억 원의 입단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현대 피닉스의 양해 아래에 다이에 호크스랑 계약금 1억 5천만 원에 다시 계약을 했는데요. 일본 진출을 노렸지만 한일 양국 프로야구 커미셔너 회담에서 신인 지명권 제도를 상호 존중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결국 또 일본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긴 법적 공방 끝에 임선동은 프로 입단 2년 뒤 원하는 구단으로 트레이드 요청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LG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네, 이후에는 LG가 현금 7억 원이랑 안병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선동을 현대에 트레이드했는데요. 원하던 팀에 간 임선동은 2000년 18승 4패를 거뒀고 다승왕에도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활약은 하지 못했고요. 2007년에 은퇴를 해서 짧고 굵은 선수 생활을 결국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계약금 7억 원의 주인공은 풍나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선수죠. 김진우입니다. 광주진흥고 시절 시속 150km의 빠른 공과 이 선수 전매 특허인 파워커브를 주무기로 삼았던 김진우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2002년 7억 원의 계약금을 안고 기아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네, 데뷔하자마자 12승 11패 177탈삼진을 기록했는데요. 탈삼진왕까지 거머쥐고 이제 팀의 에이스로 우뚝 섰는데 안타까운 개인사랑 부상까지 겹치면서 결국 팀을 이탈하고 맙니다. 김진우 또한 조범현 감독의 도움으로 이후에 다시 기아 유니폼을 입게 됐고 2012년 10승 투수로 부활을 하는가 하기도 했는데 계속된 부진과 부상이 반복되면서 끝내 꽃을 피우진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 호주 질롱코리아랑 멕시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러면서도 또 롯데 입단 테스트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평탄하지 못했던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맙니다. 네, 현재 지금은 광주에서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제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인 야구도 하기도 하고 뭐 최근엔 유튜브에서 다양한 활동을 좀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만큼은 굴곡지지 않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7억 원 계약금의 주인공은 바로 유창식입니다. 고교 시절에 황금사자기에서 30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또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는 탈삼진 왕을 차지하면서 탈고교급 투수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이 있던 하나가 구단 사상 최고액인 7억 원을 주면서 이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혹사의 여파 때문이었을까요? 프로 입단 후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제대로 꽂질 못하면서 제구가 난조했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기아로 트레이드 되면서 제 야구 인생이 시작되는 듯 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에 야구계를 강타했던 승부조작 사건에도 가담했다고 자진신고하면서 팬들 뒤통수를 때렸는데요. 2014년에 하나 시절에 1회 볼넷 조작에 2번이나 가담을 해서 30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의 경기에 베팅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결국 KBO는 유창식에게 3년 유기 실격이라는 처분을 내렸고 급 유망주의 몰락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신인 계약금 2위는 바로 올해 키움 히어로즈랑 9억 원을 받고 계약한 장재영입니다. 2002년생인 장재영은 키 188cm, 체중 92kg에 뛰어난 신체 조건에 어릴 때부터 150kg가 넘는 빠른 공을 쉽게 던진다라고 해서 스카우트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안정적인 투구 메커니즘을 또한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장재영은 결국 국내에 남겠다라는 잔류 선언을 했었고, 결국 서울 지역 지명 우선순위권을 갖고 있던 키움이 2021 신인 드래프트 1차에서 장재영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네, 정말 키움에서 작정하고 지갑을 연 건데요. 키움이 KBO 리그에서는 유일하게 또 네이밍 스폰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더 놀라운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장재영 선수보다 2020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는 많이 있습니다. 워낙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구속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큰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팬들은 벌써부터 행복 회로를, 한창 지금 야구 팬들이 가장 행복한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 LG의 선택을 받은 중앙고 출신의 강효종 선수와 함께 2세 라이벌 구도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앞선 사례들을 쭉 봤을 때 계약 규모가 또 성공에 프로 무대에서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장재영이 프로에 데뷔를 하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한데요. 현재 장재영은 단점인 제구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네, 역대 신인 계약금 대망의 1위는 비운의 야구 천재, 그 이름 바로 한기주입니다. 네, 광주 동성고 1학년 때 청룡기, 또 2학년 때 봉황대기에서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39이닝을 던지면서 단 4점만 내주면서 활약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관심을 보일 정도였죠. 네, 이런 한기주는 기아와 KBO 리그 신인 역사상 최고 계약금 무려 10억 원. 계약금 10억 원을 제시받았고, 결국 이제 2006년 기아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지금 사실 10억 원은 지금도 사실 아파트 한 채 값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14년 전 2006년도에 10억 원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거는 또 기대에 걸맞게 데뷔 첫 시즌에는 선발 불펜으로 보직을 바꿔가면서 10승 8홀드 1세이브를 달성을 했는데요. 2007년부터는 마무리로 전향해서 2년 연속 25세이브 이상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선수에게 2년 만에 커다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질적인 부상이 발목을 잡은 건데요. 이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표팀에 승선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영광의 올림픽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네, 올림픽 때 무려 99.9라는 엄청난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헛광남 그리고 불기주 같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다가 2018년에 삼성 유니폼을 입고 다시 한번 재기를 꿈꿨는데요. 또 부상이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결국 2019년에 은퇴를 합니다. 현재는 우신고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신인 때 계약금을 많이 받은 선수들을 살펴보니 데뷔 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돼서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에게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고, 또 이제 에이스라고 해서 너무 많은 혹사를 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컨디션 관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네, 확실한 거는 계약 규모가 성공의 척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계약금을 많이 받았든 또 적게 받았든 신인 선수들이 프로야구 무대에서 좀 웃으면서 야구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꼭 잡고 말 거야.